예,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이진호 파문 후 비극입니다. 예,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무리를 빚었던 개그맨 이진호 씨 소식 다 아실 겁니다. 저희는 그때 전해드리진 않았었는데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이 개그맨 이진호 씨 상습 도박 혐의에 이어서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무리를 빚었었는데요. 당시 이 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던 걸로 알려진 이 씨의 여자친구가 추석 연휴였던 지난 5일 본인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의 몸에서 타살 흔적 등이 발견되거나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진호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SNS에서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지난달 24일 음주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자택까지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1% 상태였고 이 씨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이 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한 바 있습니다. 자, 이진호 씨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나요? 네, 당시 이 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여자친구라는 게 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 신고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매체에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심적 부담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신고자가 누군지는 알려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합니다. 자, 신고자가 누군지를 굳이 보도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여자친구라면 더더욱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내 햄버거는 어디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2025년에 AI가 나오는 이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전해진 분노 유발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지금 시킨 지 40분 좀 넘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한 시간 정도 기다렸고 충분히 기다린 것 같아서 그냥 집에 가려고요. 야, 최근에 블랙핑크 로제한테도 그러더니 이거 약간 느낌이 오는데 이거? 예,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이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소도시에 위치한 한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 여성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메뉴를 주문한 지 40분이 지나도 이게 음식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당시 평일 오후 4시여서 손님이 붐비는 시간도 아니었고 여성의 뒤를 이어서 주문한 다른 고객들 음식이 먼저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한 겁니다. 여성에 따르면 5번이나 이 직원에게 아니 음식 언제 나오냐 물었지만 직원들은 곧 나와요 라면서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 70분이 지나도록 음식이 안 나오니까 빈손으로 매장을 나왔다고 합니다. 여성에 따르면 주방 쪽에서 쟤들은 다시는 여기 안 올 듯이라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황당해서 또 눈물이 나왔다고 하네요. 아니 뭔 패스트푸드를 70분 걸려가지고 햄버거를 봐도. 베리 슬로우 푸드입니다. 예. 베리 슬로우. 햄버거 딱딱딱딱딱딱 몇 초면 끝날 일인데 70분이 걸렸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일단 왜 항의하지 않느냐 이런 또 누리꾼들 글들이 있었는데 40분 정도 지났을 때 크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계속적으로. 예. 근데 결국은 시간이 70분이 지났다고 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인종차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애틀 쪽인데 작은 도시인데 아시아 인구가 별로 없다고 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이런 일이 있고 벌써 2번째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기 그 황금색 아치 거기죠? 네, 맞아요. 거기요. 안 사 먹어. 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일이 있군요, 아직도.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소리 없는 축가? 제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첫 번째 리허설이었습니다. 네, NG였고요. 자, 2번째 NG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수백 번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혹시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축가 어떤 곡일까요? 저 축가는
크러쉬의 뷰티풀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어떤 곡이요? 뷰티풀. 그 음량 담당자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엉뚱한 음악을 틀었다는 거예요. 음향이 없으니까 제목이 뭐죠? 라는 말까지 한 거예요. 결혼식 도중. 하객들이 다 내 말 무슨 일이야? 막 이러고 친구들 다 하는 말이 야 이런 결혼식 처음 본다. MR 사고는 처음이다. 다 이러니까 좀 아니 그럼 결국 결혼식에서 축가 못 부른 거예요? 축가를 순서를 바꿔서 아주 나중에 부르긴 했는데요. 그마저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제보자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약 1년 전에 예약을 한 유명한 결혼식장이고 대관료 등에 약 4천만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예식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신부인 제보자가 축가를 하려고 했다가 본식 이틀 전에 축가자와 MR을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식장에 문의를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변경을 했는데요. 그런데 본식 당일에 축가를 하기로 한 친구가 리허설이 몇 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장 측에서 안내를 안 해줬던 겁니다. 식장에서 지정을 해준 사회자 역시 축가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이 됐고 축가 순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MR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축가를 바꾸기 전에 정했던 노래 음원이 나왔고 다음은 알 수 없는 트로트풍의 음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식장 측에서 변경된 MR 음향을 연출팀에 전달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결국에는 축가 순서를 바꿔서 사진을 찍기 전에 축가를 진행을 했지만 그마저도 MR 소리가 너무 커서 노래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분 억지로 웃었지만 하객들은 수군대고 결혼식은 이미 다 망쳤다면서 아주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 박 변호사님. 네. 이거는 좀 더 챙겨야 되고 당연히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놓친 상황인데 일단은 식장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것도 좀 이상해요. 신랑하고 얘기를 좀 했다면서 와인 10병으로 보상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신부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장 측도 얘기도 또 1년에 한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날 일어났네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명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뭐 상품권 30만 원 줄 테니까 더 이상 화 좀 내지 말고 뭐 글 같은 거 좀 지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가보죠. 엄마의 노골적인 편애, 하하.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번 추석에 남편 없이 아이들과 함께 친정을 찾았는데요. 처음 들었었을 때 임신 6개월째인 여동생은 방 안에 있고 어머니는 주방에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와도 뭐 별 반응이 없길래 바쁘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내내 부모님은 저와 저희 애들은 뒷전이고 여동생과 여동생 딸만 부르면서 계속 챙기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여동생은 저와 달리 똑부러지고 애교도 많아서 어른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기에 그런 여동생의 딸이라서 더 이쁜 건가 싶었는데 부모님이 여동생 딸과 놀아주시면서 역시 아들이랑 딸은 다르지? 하은이 너무 예쁘고 귀엽다. 지훈이는 이런 게 없었는데 라면서 저희 첫째 아들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옆에서 저희 아들이 다 들리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뒤 어머니께서 지역 상품권을 여동생에게만 챙겨주시면서 제게는 너는 나랑 지역이 달라서 못 쓰겠다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저였으면 티나지 않게 몰래 줬을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기다리다가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가 계속 울고 보채길래 저 혼자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요. 거실에서 소고기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도 아무도 저에게 밥 먹어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분명 점심 먹을 때는 방에 있던 여동생 것만 미리 덜어놓고 먹었거든요.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식사를 마친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에게 밥을 먹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서러움에 동생이랑 차별하지 말라며 짐을 싸고 집에서 나왔는데요. 이후에 가족들은 차별한 게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예민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딸입니다. 엄마 진짜 뭐한 짓이야. 김서방이랑 같이 안 왔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애초에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 어려서부터 계속 둘째랑 비교하면서 차별하더니 이젠 그것도 대물림해서 내 새끼한테까지 그래? 상품권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엄마도 작작 좀 하세요. 동그라미. 오, 좋습니다. 다음 친정엄마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넌 언니라는 게 임신한 동생 신경도 안 쓰여. 너도 임신해봐서 알잖아. 시기 질투할 걸 해야지. 무슨 차별이야, 차별은. 야, 지역 상품권 너한테 줘봤자 쓰지도 못할 거 동생 좀 준다고 그게 열받을 일이야? 너 부모한테 얼마나 잘했길래 뭐 맡겨놓은 거 있어? 아이고, 언니란 게 X. 예, 일단 최영진 평론가님. 예, 우리 저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거를 X를 들 줄은 몰랐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차별입니다. 이게 동생 임신은 임신이고 인사는 또 반갑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아이와 동생 아이를 왜 비교합니까? 아이가 있는데. 밥은 또 동생 먹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진짜 저는 뭐예요? 이 가족 구성원. 제 딸입니까? 예, 저는 이거 완벽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교수님. 네, 저는 정말 사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서운함이 쌓여서 이렇게 더 크게 느끼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편애를 안 했는데도 편애했다라는 케이스도 사실 많이 봤고 실제로 편애한 케이스도 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편애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특히 집안에서 나는 언니로부터 편애를 당했다, 뭐 동생으로부터 편애를 당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그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처를 더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하나 아나운서부터요. 저는 만약에 제가 사연자님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O를 했는데요. 사실 어머니가 뭐 고의로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집안의 문화가 예전부터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황을 봤을 때는 그 사연자분 입장에서 충분히 예민한 게 아니라 서운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은 뭐라고 자, 이제 말씀하실까요? 객관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드러날 수 있는 거는 여동생인데 임신을 지금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참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지금 이 사연에 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원래 장녀가 더 우대받는 경우가 많긴 한데 여기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또 소고기 냄새 풀풀 저는 그거는 나가서 먹으면 돼요. 당연히 냄새 나면 만약에 진짜 차별할 것 같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몰래 먹겠죠. 몰래. 지역 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안 먹을 때 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 편애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지만 아주 어떤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예민하신 것 같다. 약간 너무 약간. 너무 약간. 뭐 제가 나쁘게 얘기는 하진 않는데 예.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한번 좀 더 상황을 좀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두 사람이 차별받을 이유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녀 차별이라든지 뭔가 다른 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약간은 본인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가족분들은 떡볶이 조아님께서는 저는 제 3자인데도 서럽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유리미 꼬모님은 여동생이 부모님한테 평소에 더 잘하신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요. 이다미와 민지님, 아이 앞에서 흉보는 건 진짜 나쁜 할머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